부산의 어느 늦은 오후, 유명 레스토랑 재벌로 알려졌던 민준 씨는 은행 회의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가 입었던 값비싼 맞춤 정장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위감을 풍기지 않았고, 피로감과 빚의 압박에 짓눌린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민준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는 유일한 식당을 팔아야 합니다. 엄마, 이곳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어머니 지은 씨가 오프닝 리본 커팅식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만든 요리는 레스토랑의 영혼이 되었으며 모든 손님은 각 요리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보도에서 어지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겁에 질린 눈을 한마른 소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감히 도둑질해. 내가 너를 적발했어. 근육질의 남자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 소년은 떨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더러웠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거기 서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만해. 이 애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대하는 거야. 큰 남자는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녀석은 늘 여기 있는데 분명 좋은 녀석은 아니야. 민준은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증거가 없다면 남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의심은 때때로 우리를 인간성을 잃게 할 수 있어. 군중이 천천히 흩어졌고 소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이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직 배고프니? 이리 와. 내가 밥 줄게.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서자 벽등에서 나오는 불빛 덕분에 공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소년의 존재는 곧 여러 식당 손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카운터 근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거리 아이들을 다시 여기로 들여보내는 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짓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저 웃을 뿐 비아냥거리는 것을 무시했다. 그는 소년을 부엌으로 데려갔다. 여기 앉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요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준비를 하던 중 민준이 돌아서서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지훈이에요. 소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부모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때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인생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훈은 식사를 마치고 주저하며 민준 삼촌,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지내도 돼요.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우라고 말했다. 지훈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고 이것이 민준과 지훈 사이의 예상치 못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주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접시는 반짝반짝 빛났고 테이블과 의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주방 구석에서 마지막 그릇을 조심스럽게 말리고 있었다. 작지만 민첩한 손, 이걸 다 내가 만들었어.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감춰지지 않았다. 지우는 주저하며 고개를 숙이곤 해. 그냥 어젯밤 저녁 식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그 소년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문득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단순하지만 정성을 다한 저녁 식사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잘했어. 원하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훈은 매일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은 진정한 기쁨으로 빛났다. 삼촌, 노력해 볼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점점 식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간다. 그는 청소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는 지훈의 눈빛에서 거절할 수 없는 간절함을 보았다. 그는 그에게 첫 번째 단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 야채를 씻는 방법, 양념할 때의 작은 팁 등입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지훈은 텅 빈 주방에서 민준 옆에 앉았다. 그 소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전라남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큰 홍수가 났어요. 집과 가족은 모두 휩쓸려 갔고, 저는 그때 할머니 댁에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렸고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의 가슴은 아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훈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어 그를 위로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겪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곳이 당신의 집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고맙습니다, 삼촌. 민준 삼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까다롭고 비꼬는 손님인 정호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했다. 이 식당은 오래됐어요. 거리에 아이가 주방에 버려져 있다면 누가 감히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려 하겠는가? 그 말은 민준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훈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지훈에게 뼈로 달콤하고 향긋한 국물을 만드는 법, 고기를 올바르게 씻고 썰어 먹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각 요리에 사랑을 담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한다. 기억해요. 민준이 지훈에게 포에 양념하는 법을 안내하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요리하면 먹는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한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소녀는 맛있는 국물을 만드는 법부터 요리를 아름답게 차리는 법까지 날이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의 작은 손은 이제 더 능숙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식당의 가장 유명한 요리인 쇠고기 국수에 도전하게 된다. 민주는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포 한 그릇이 비었을 때 민주는 그것을 맛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지훈아, 하지만 아직도 뭔가가 부족합니다. 삼촌,
뭐 놓치셨어요? 지우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신감 부족. 당신의 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지훈에게 큰 격려가 됐다. 그 소녀는 요리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법, 자신이 창조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믿는 법도 배웠습니다. 민준과 지훈이 서로 일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레스토랑 생활은 안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민준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종이 더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풀릴 수 없는 매듭처럼 엇갈려 심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행 통지서가 놓여 있었고, 그가 갚지 않은 엄청난 빚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우는 민준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 삼촌, 괜찮아요. 요즘 당신이 슬픈 것 같아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저는 이 식당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 삼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식당이 없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에요. 민준은 지훈을 올려다보며 감정이 가득한 눈을 했다. 고맙구나, 지훈아.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은 점점 더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갑자기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준 삼촌, 인터넷에 보니 식당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지훈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우리 음식을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다시 올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레스토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깊이 생각했다. 지훈의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것이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의 단호한 눈을 바라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민준과 지훈은 행사 준비를 시작한다. 그들은 함께 메뉴를 만들고 소개할 레스토랑의 대표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쇠고기 포부터 춘권까지 모든 요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됩니다. 지훈 역시 이 프로모션에 동참해 음식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감성적인 캡션과 함께 올렸다. 진심으로 만든 음식을 드셔보세요. 지훈은 게시물에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행사 당일,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테이블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각 요리는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고객들은 지훈의 사진과 스토리에 매료되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민준이는 바빠요. 주방에서는 지훈이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요리를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늘 눈여겨보았다. 이 남자아이 너무 귀엽네요. 한 고객은 그가 음식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많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도 퍼지면서 점차 레스토랑의 평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훈이 주방에서 재료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거만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식당을 팔라고 말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누가 당신을 고용했나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제 식당이고 저는 이걸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룹 중 한 명이 비웃었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사장님. 마지막 조언은 팔거나 기다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 일행이 떠나자 레스토랑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호는 민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삼촌, 저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찼다. 걱정하지 마. 지훈아. 나는 누구도 이곳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낯선 사람들의 위협적인 등장 이후 민준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경쟁자이거나 식당을 인수하려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당황하기보다는 이곳의 방어를 강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숨겨진 구석구석에 보안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매일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모든 재료를 주의 깊게 검사했습니다. 지호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소녀는 요리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일에서 민준을 도우려고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민준은 이런 노력만으로는 더 큰 문제, 즉 늘어나는 은행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상한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차가웠으며 눈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유한 사업가 현우이자 민준의 오랜 라이벌이라고 소개합니다. 안녕, 민준아. 오랜만이야. 현우가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네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민준은 현우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교활한 여우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빨리 거절하지 마. 나는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식당을 살 의향이 있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은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이 식당은 팔리지 않아. 엄마가 처음부터 만든 거야. 내가 가진 전부야. 너는 그 가치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현우는 크게 웃었고 그의 눈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이 이곳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민준, 조만간 선택을 해야 할 거야. 현우는 무거운 분위기를 남기고 떠났다. 지호는 걱정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삼촌, 그 아저씨가 돌아오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민준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걱정하지 마. 지훈아. 엄마한테 이곳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라고 안심시켰다. 그 다음 날 지호는 레스토랑 경영과 운영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 소녀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민준은 지훈의 눈에 띄는 성숙함을 느끼고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부채 압박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 지훈은 망설이며 민준에게 삼촌, 아이디어가 있어요.
식당에서 요리 경연 대회를 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삼촌이 특별한 요리를 선보일 기회이기도 해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지훈의 과감한 아이디어에 약간 놀랐다. 요리 경연 대회. 재밌을 것 같은데 누가 참여할 것 같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요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레스토랑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훈은 곧바로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길을 끄는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감성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하고 레스토랑의 역사를 알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고 많은 긍정적인 댓글을 받았습니다. 대회 당일,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원자들은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왔으며 요리를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불이 타오르고 요리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서 분위기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인 중년 여성 서연이 민준의 엄마가 알려주던 쇠고기 국수 레시피에 동참한다. 참여 이유를 묻자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민준이 엄마가 만든 맛을 재현해보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죠 라고 말했다. 서연의 말에 민준은 말문을 잃었다. 그는 레스토랑이 단순히 사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추억과 감정을 보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연은 웃음과 기쁨의 눈물로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전통 쇠고기 국수로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이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이야기이자 기억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매출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음속에 레스토랑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지훈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잘했어, 지훈아.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 지훈은 행복에 가득 차서 밝게 웃었다. 민준 삼촌, 고맙습니다. 저는 이 식당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요리경연대회의 엄청난 성공 이후 민준의 레스토랑은 점차 대중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님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칭찬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런 발전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레스토랑이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장보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은행에서 보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서 읽었다. 공지사항을 보고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민준의 어깨에는 다시 한번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식당이 회복되고 있긴 했지만 자신이 버는 돈으로는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은 민준의 얼굴에 나타난 긴장감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다. 소년이 그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준 삼촌,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나는 그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지훈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삼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고맙구나,
지훈아, 너가 여기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앞으로 며칠 동안 민준과 지훈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들은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한편, 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원자재 공급원을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민주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메뉴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역의 대형 식품 회사의 회장이자 성공적인 사업가인 태연 씨입니다. 태연 씨는 민준이의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면 자주 그 식당에 드나들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태연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건의에 못지않았다. 여기 돌아온 지 꽤 됐어. 너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민준은 순간 놀랐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태연 씨를 앉으라고 권하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끓여주던 쇠고기 국수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태연 씨는 맛을 본 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맛은 변함없어. 옛날을 떠올리게 해.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게 제 어머니께서 항상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는 요리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태연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민준 씨,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식당이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신다면 저는 당신의 확장을 돕기 위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품질과 정신을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기회였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연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주저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삼촌 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주방에 조용히 앉아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을 건설하며 보냈던 장소이며 어머니에 대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변화 없이는 레스토랑이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와서 민준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본다. 그 소녀는 그 옆에 앉아 부드러운 어조로 민준 삼촌, 태연 씨의 제안을 생각하고 계시죠? 라고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아. 내가 수락하면 결정권을 나눠야 할 거야. 하지만 내가 거절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지훈은 잠시 침묵한 후, 민준 삼촌, 당신 엄마는 당신이 이곳을 지키기를 바라겠지만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내 말이 맞아. 지훈아. 가끔 도움을 받는 게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답을 얻기 위해 태연 선생님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사업가 앞에 앉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 삼촌, 당신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제 어머니가 지은 것과 같은 정신과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태연 씨는 만족한 듯이 웃었다. 민준 씨도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일을 해낼 것입니다. 계약은 빠르게 체결되었고, 태연 씨는 민준이 은행 빚을 일부 갚고, 레스토랑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준이 비용 관리부터 고객 네트워크 확대까지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태연 씨의 응원은 상큼한 공기와 같아 민준과 지훈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투자와 명확한 전략 덕분에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국수, 구운 돼지고기를 넣은 당면, 튀긴 춘권과 같은 전통 음식은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방문객 수가 날로 늘어났다. 지훈은 이제 민준의 유능한 조수가 됐습니다. 소녀는 요리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민준 삼촌, 현대적인 스타일이면서도 어머니의 전통적인 맛을 살린 요리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준은 지훈의 대담한 아이디어에 놀랐다. 무엇이 적합할 것 같아요?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포와 서양 음식을 합친 요리를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민준이 물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일종의 포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롤빵 대신 바삭한 크러스트를 사용했고, 디핑 소스에 약간의 창의성을 더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당신이 시도해 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지훈과 민준은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한다.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그들은 얇고 가벼운 껍질을 황금색으로 튀겨서 바삭한 포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안에는 향긋한 쇠고기와 허브가 섞인 요리와 부드럽고 쫄깃한 국수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디핑 소스는 민준이 개발한 특별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짠맛, 단맛, 신맛이 결합된 맛입니다. 이 요리가 처음 출시되자 식당 손님들은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바삭바삭한 포로는 신선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전통 요리의 정신도 보존합니다. 입소문이 퍼져서 이 요리는 레스토랑의 특선 요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민준은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일주일 안에 나머지 빚을 갚지 못하면 식당이 압류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태연 씨의 투자로 빚은 대부분 갚았지만 남은 돈이 여전히 큰 부담이다. 민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훈이 그것을 보고 그 소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준 삼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식으로? 지훈아. 민준 삼촌, 우리는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즐기고 레스토랑을 응원하는 특별 이벤트를 열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사랑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도해 볼게요. 레스토랑 전체가 특별 이벤트를 위해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인기 있는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바삭한 포롤이라는 새로운 메뉴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진심 어린 메시지와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게시하며
프로모션에 참여했다. 레스토랑은 추억과 사랑을 간직하는 장소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행사 당일 고객 수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레스토랑 분위기는 웃음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사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 태연 씨가 다가와서 민준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아.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미래와 작은 지훈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민준은 마치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진 듯한 느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매우 성공적인 이벤트 이후 레스토랑은 은행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지역 사회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식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그 식당의 명성은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공을 유지하려면 레스토랑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많이 성장해서 점점 더 많은 재능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메뉴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훈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민준 삼촌,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요리 수업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요리법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요리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민준은 지훈의 대담한 아이디어에 놀랐다. 요리 수업. 흥미로운 것 같지만 누가 참여할 것 같아요. 지훈은 자신감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의미 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도해 볼게요. 지훈과 민준이 손을 잡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그들은 함께 수업에서 가르칠 요리 목록을 만들었는데 쇠고기 국수와 구운 돼지고기를 넣은 당면부터 바삭바삭한 포롤과 같은 현대식 요리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별도의 공간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홍보 게시물은 소셜 네트워크에 빠르게 퍼져서 많은 사람, 특히 음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는 주부부터 요리를 좋아하는 청소년까지 1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서 민준이는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어머니와 레스토랑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요리에는 어머니의 정신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요리가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연결하고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지훈은 민준이 수업 내내 옆에서 도와주며 각 사람에게 고기를 자르고 국물을 만들고 요리를 선보이는 방법을 지도합니다. 두 사람의 헌신과 열정은 곧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민준과 지훈의 지시를 따라 직접 요리한 요리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고 강력한 바이럴 효과를 낳았습니다. 요리 수업은 레스토랑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음식 애호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청소를 하던 지훈이가 민준 옆에 앉아서 민준 삼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다 삼촌 덕분이에요. 오라고 말했다. 민주는 웃으며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 지훈아, 너 덕분이야. 이 식당이 가장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너야. 나는 길을 보여줬을 뿐이고, 그걸 해낸 건 너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이 레스토랑이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가족의 공간이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듯하던 차에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사는 지역 근처에 대형 레스토랑 체인점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 할인 폭이 크고 광고도 많이 합니다. 이로 인해 첫 몇 주 동안 레스토랑 고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민준과 지훈은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앉는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민준 삼촌, 우리는 가격 경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는 레스토랑의 스토리와 품질을 강조해야 해요. 민준은 동의했다. 맞아, 지훈아. 경쟁 압력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음식 품질부터 레스토랑 분위기까지 고객 경험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동시에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짧은 영상을 통해 레스토랑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민준, 지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강렬한 감정적 파장을 일으켜 고객들이 계속해서 다시 찾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이 다시 붐빌 때 단골 손님이 민준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여기서만 모든 요리의 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과 이 녀석이 정말 잘했어요. 민준은 웃으며 고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기분도 전해드리는 거죠. 라고 답했다. 지훈은 민준의 옆에 서서 민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와 민준이 항상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형 레스토랑 체인점과의 경쟁 끝에 힘차게 돌아온 이 레스토랑 덕분에 민준과 지훈은 자신들이 가는 길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할인 전략이나 대규모 광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레스토랑은 각 요리에 담긴 품질과 사랑으로 고객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민준 삼촌, 고객 감사의 날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날은 모든 분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지훈아. 이번 명절이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되도록 신중하게 준비해야지. 레스토랑 전체가 재빨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새로운 요리 시식, 셰프와의 소통, 특히 레스토랑 여정 등의 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기획을 담당합니다. 민준은 휴일 메뉴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며 모든 요리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민준은 지훈의 아이디어에 약간 놀랐다. 새로운 지점을 오픈할까요? 큰 움직임이에요. 지훈. 우리가 준비된 게 확실해요. 지훈은 자신있게 미소 지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의 지도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싶습니다. 장소 선택부터 직원 채용 및 교육까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 삼촌의 민준과 지우는 지점 오픈 프로젝트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시의 또 다른 번화한 지역에서 적합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소를 정한 뒤 몇 주 동안 공간을 디자인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새로운 직원을 교육했습니다. 이 당시 지우는 뛰어난 리더십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건축과 설계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레스토랑의 대표 요리를 요리하는 방법을 직접 지도합니다. 민주는 지훈이 날로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새로운 지점이 오픈하자 많은 고객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점이 원래 레스토랑과 같은 품질과 정신을 유지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쇠고기 국수부터 특제 바삭바삭한 포롤까지 모든 음식에는 민준과 지훈이 쏟은 친숙한 맛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를 즐긴 후 한노인 손님이 지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젊지만 매우 훌륭합니다. 모든 요리에서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너와 민준이는 정말 잘 해냈어. 지훈은 고개를 숙여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것이 앞으로의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새로운 지점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요리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관심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맛과 요리의 창의성이 결합되었고 레스토랑의 아늑한 공간은 금세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는 지훈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민준과 지훈은 새로 오픈한 지점의 조용한 주방에 앉아 있다. 민준은 천천히 말했다. 지훈아, 너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이 지사는 여러분의 노고와 결단력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 삼촌, 제가 배운 모든 것은 삼촌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저를 믿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레스토랑에 재능 있고 헌신적인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안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민주는 인기 있는 요리 리얼리티쇼에서 깜짝 초대장을 받게 된다. 프로듀서는 그와 지훈이 대표적인 한식당인 현우의 대표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레스토랑의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민준과 지훈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표적인 요리 몇 가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이 밝아졌다. 민준 삼촌, 이번 기회에 우리 식당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도 참여해야죠. 민준은 살짝 주저했다. 제가 TV에 출연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레스토랑의 이야기와 가치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민준과 지훈은 둘 다 쇼 준비를 시작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소고기 포부터 창의적인 바삭한 포까지 선보일 요리를 함께 선택했습니다. 민주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레스토랑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한 한 진실되게 전달하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지훈은 프레젠테이션 실력과 카메라 앞에서의 태도를 다듬는 데 집중했다. 촬영 당일, 민준과 지훈은 전문가가 정성껏 꾸민 주방 공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레스토랑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시작합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가 이 여행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방랑소년이었던 지훈이 어떻게 레스토랑에 없어서는 안 될 일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민준은 TV에서 우리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삭바삭한 포로를 만드는 두 사람의 빠르고 능숙한 움직임은 관객과 쇼 제작진을 경외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디테일에서 음식에 대한 연결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그 레스토랑은 곳곳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방이나 도시에서 온 손님들도 TV에서 본 음식을 맛보기 위해 부산까지 찾아오곤 한다. 민준과 지훈은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레스토랑의 가치와 이야기를 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훈이 주방 카운터에 서 있을 때 민준이 말했다. 지훈아,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던 소년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셰프가 되었어. 너는 결단력과 인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야.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다. 민준 삼촌, 그날 삼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바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민준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도 고맙구나. 지훈아, 엄마의 유산을 계속 지키기 위해 믿음과 힘을 되찾도록 도와줬어 라고 답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어 큰 화제를 모은 뒤 민준의 레스토랑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손님은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준과 지훈이 가족의 가치를 쌓고 지키기 위해 떠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기 위해 이 레스토랑을 찾는다. 어느 날 오후, 레스토랑이 막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를 마무리할 무렵, 민준은 국제적인 요리 단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서 그들은 민준과 지훈을 파리에서 열리는 대규모 이벤트에 초대하는데, 그 이벤트에서는 전 세계의 셰프들이 각자의 문화권에서 유래된 풍부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민준은 밝은 눈으로 이메일을 읽었지만 그는 재빨리 지훈에게 돌아서서 어때? 이건 좋은 기회지만 가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물었다. 지훈은 흥분해서 말했다. 민준 삼촌, 이건 현우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친구들에게 레스토랑 이야기를 퍼뜨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아요. 한국 요리의 진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우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과 지훈은 파리에 가져갈 요리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요리를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쇠고기 포는 이 레스토랑의 대표 요리이고 바삭한 포롤은 전통과 현대성이 창의적으로 융합된 요리입니다. 또한 민준은 레스토랑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짧은 영상을 준비하여 행사 참석자들이 요리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파리 행사 당일, 민준과 지훈은 전 세계 셰프들이 참여한 화려한 요리 공간에 등장한다. 현우 한식, 마음에서 식탁까지라고 쓰인 간소한 간판을 내건 그들의 노점은 금세 식당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식당 손님이 소고기 포를 맛보았을 때 그의 눈이 빛나며 이거 정말 대단해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온 인사처럼 따뜻한 기분도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제한적이지만 열정적인 영어 실력으로 국물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각 재료의 신중한 선택과 각 그릇의 포에 담긴 의미를 활용하여 식사하는 사람들은 먹을 뿐만 아니라 귀에 깊게 듣기도 하며
민준과 지훈이 한국 요리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감사를 느낍니다. 현우. 행사는 셰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요리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훈의 응원을 받으며 청중 앞에 선 민준은 어머니가 어떻게 식당을 처음부터 일궈냈는지, 그리고 그와 지훈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그 유산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음식은 단순히 재료들의 조합이 아니라 이야기이자 영혼이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민준 씨는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모든 요리에 정성을 다합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소년들로부터 폭풍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가 소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해준 데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현우, 민준, 지훈은 영웅으로 환영받는다. 이 레스토랑은 명성 때문만은 아니고 파리의 식당 손님들을 사로잡은 두 가지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도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이 아니라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날, 민준은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셰프가 된 지훈을 바라본다. 그는 지훈아, 우리 엄마는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라고 말했다. 지훈은 감정에 북받쳐 민준 삼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삼촌의 어머니가 삼촌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 삼촌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이 식당은 일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라고 믿어요. 라고 답했다. 이야기는 민준과 지훈이 함께 주방에 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제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 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인류와 한국 음식의 귀중한 유산으로 앞으로도 전해져 내려갈 것입니다. 현우 씨. 민준과 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레스토랑을 짓고 지키는 여정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인내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준은 초기 실패를 통해 어머니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길 잃은 소년 지훈은 민준이 준 신뢰와 인도, 사랑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이 재능이나 행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도 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닿은 작은 기회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절과 성실함의 힘을 늘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